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이제 벌써 금요일,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래일 남았어요. 6월 한 달이 거래일수로는 짧진 않았어요. 좀 길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거래일 남았고 또 갈 길이 많아요. 아직. 그리고 7월 달은 또 총 거래일 수가 23거래일이에요. 상당히 길죠. 올 여름은. 오늘 이제 6월에 마지막 어떻게 주봉상 마지막 주봉 나오는 날이잖아요.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볼까요? 2093 뿌역뿌역 2100포인트 마실가기 그러고 있는 중이죠. 네. 자, 코스피 포인트 어떻게 또 오늘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이평선을 순항 중이다. 대단히 뭐 순항한다고 해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지금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저점에서 올라올 자리였고 저점이 95%의 확률이다라고 얘기해드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꾸역꾸역 5일 이평을 종가를 회복한 이후부터는 종가상 이탈 없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순항 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제는 이제 2100포인트 마실가기 그런 과정에 계속 놓여져 있다.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차 기업 가치에 대한 고민. 현대차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보험주, 화학주 그냥 무난하게 순항 중입니다. 아주 뜨겁지는 않죠. 뜨거운 건 어디예요? 약이죠, 약, 제약. 뜨거운 건 제약인데 보험주하고 화학주도 나름 선전하면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오늘 하루 특징 잡아봤는데요.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움직일까요? 참 14만 원 넘어오기 어렵네요. 넘어와야만이 뭔가 회복의 힘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13만 5천 원, 전일 대비 2.65%. 사실상 이 가격은 한 열흘 정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별반 달라진 건 없는 상황인데 왜 현대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냐? 보면서 가도록 할까요? 제가 현대차는요, 원래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에서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해놨어요. 일요일 날.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때 하는데, 한번 이 자료를 그래서 좀 맛배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일단 간략하게라도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요. 저기 보시면 2015년도에 5월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잖아요. 5월달 중국에서의 판매 순위 세단하고 SUV를 가져 나와 봤습니다. 보시죠. 탑10입니다. 가요 탑10이 아니에요. 중국 자동차 판매 탑10. 1위, 닛산 실피. 2위, 폴스바겐 라비다. 3위, 폴스바겐 제타. 쭉 찾았던 5위에 현대 엘란트라 랑동. 랑동 저게 뭐냐면요. 우리 국내 모델명으로 보면 아반떼 HD예요. 그리고 다 폴스바겐이고요. 기아차 없어요. K3, K5 이런 거 들어오지도 않고요. 소나타도 없어요. 2015년 5월 중국 SUV 판매 순위, SUV 보니까요. 1위 그레이트 월 하발, 폴스바겐 티구안 다들 아시죠? 창안, 중국 자동차요. 창안 기차요. 4위 뷰익, 5위 또 창안, 6위 닉산. 아예 없어요. 현대기아차가 5월달에. 그러니까 판매 순위에 5월달에 최근 5월달에 많이들 또 차를 구매하는 시기인데도 없다는 얘기는 얼마나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게 그대로 반영이 주가에 지금 단기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2009년도부터 성장했던, 그러니까 상승했던 주가 같이 상승했던 거를 어디까지 토해냈냐? 피보나치를 61.8자리까지 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오바이트 하고 있는 거죠. 우엑 하고. 지금 그것이 중국 시장에서 최근 판매가 안 되고 있다.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현대차 내수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도 감소하고 있고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그나마 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희소식이 없고 신흥국들의 수요 둔화, 경기 둔화 의뢰에 있어서 신흥국 러시아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희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고 대표적으로 옆 나라 중국에서 점유율 2위까지 올라갔던 수입차 업체에서 그랬던 현대차가 이렇게 휘청하니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요 현대차한테 잠깐 충고 아닌 충고를 뭐 하자면 많은 분들이 투자적인 시각을 얘기할 거예요. 현대차는 신뢰회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먼저 내수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빠르게 또 회복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현대차는 국내에서 정말 엄청난 고용 효과를 불러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산업, 우리 국내 경제, 국가 경제의 축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기업이고 더 성장해야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야만이 뭐 국내 내수 소비도 살아나고 소득도 증가하겠죠. 가계소득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 섞이는 큰 기업인데 애국 마케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이 시대에 무슨 애국 마케팅이냐. 일본은 안 그랬습니까? 일본도 뭐 한때 급발진 사고 문제해가지고 미국에서 막 조사 들어올 때 애국 마케팅 했어요. 걔네들도.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좀 빠르게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제품도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네시스만 잘 만들었다고 자아도취하면 안 되겠죠. 준중형 차도 더 잘 만들어서 빠르게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지금 얘기했던 거의 모든 것들은 현재와 당장의 미래에 있어서는 기대치가 낮아진 것이 제가 얘기하는 의견이잖아요.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의 기대치는 지금 낮고 현재의 기대치는 낮은 상황에서 주가는 그대로 반영됐는데 무엇을 봐야 되냐? 투자적인 관점, 투자자들은 98년도 IMF 떠오르기도 싫죠. 당시 PBR이 현대차가 0.4배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 사태 2001년도에 나왔을 때 국내 시장에서 PBR이 0.5배 수준이었어요. 0.6배에서. 다음으로 또 가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지요. 보시면 2007, 8년도, 그러니까 8년도, 9년도지요. 당시에 PBR이 또 0.5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오늘 정확히 보니까 0.64배, 6배 정도 나와요. 현대차가. 그러면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PBR이 0.4배까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더 빠지고 더 빠져가지고 현대차가 붕괴될 거다. 안 좋아져서. 그렇게 보시는 투자자는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현대차에. 반대로 이거 살아나야 될 기업이고 또 살아날 수 있는 신뢰가 있어 라고 보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뭐가 될까요? 땡큐 매수가 되는 거죠. 비싸게 주고 샀던 분들만 고달픈 거지, 저런 기업의 가치를 적정하게 고민하고 하셨던 분들은 서서히 다가오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되겠죠. 산다고 당장 뭐 한두 달에 수익 나겠습니까? 그건 투자자가 아니에요. 한두 달은 매매자지. 투자자는 최소 1년 이상은 봐야죠. 내가 현대차, 너 장사 잘하는 기업이구나. 내가 돈 줄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빌려주는 건 채권이잖아요. 담보로 잡으니까. 주식은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돈 갖고 장사 한번 잘해봐봐. 그래서 기업을 키워봐봐. 그럼 나중에 나한테 이익 배당을 주든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시점에서 어두운 건 사실인데 장기적으로 또 과거의 데이터의 기록을 보면 참 역사적으로 저점스러운 자리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관찰할 필요성이 있는 지점이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가 또 하나, 현대차만 이렇게 나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현대차만 나빴던 건 아니에요. 현대차가 나빴던 원인이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 야가 문제예요. 누구요? 옆나라 일본. 독일 도요타입니다. 최근 5년간의 주가 추이고요. 시가총액이 벌써 28조 엔, 대략 뭐 우리나라 돈으로 290조, 280조 정도 되는 거죠. 2013년, 14년, 15년 역시 엔저 효과를 톡톡히 봤구나라는 걸 화면에 통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엔저 아니었으면 쟤네들 저렇게 못 가요. 우리가 더 잘 갔겠지. 엔저 효과를 톡톡히 본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폭스바겐. 중국 시장에서 잘 나가거든요. 2013년, 14년, 15년. 결국 얘네들도 최근에 보면 환율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거죠. 최근 작년 2014년도도 안 좋았는데 갑자기 튀어 오르죠. 오른쪽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요. 결국 환율 효과예요. 유로 효과. 결국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는 환율의 효과를 톡톡히 받고 또 중국 시장에서도 판매 효과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GM, 포드 현재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포드, GM, 미국 회사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국의 자동차들 되게 못 만들었거든요. 품질도 안 좋았고. 근데 결국은 살리려고 엄청나게 공적장으로 대주고 살리려고 노력해서 살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도
안 좋다 안 좋다 품질이 말들이 많고 국내 소비자한테 외면을 당하지만 소비자분들도 현대차에 신뢰를 더 주고 현대차는 또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회복해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GM하고 포드를 보시면 얘네들 가요 안 가요? 2013년 14년 현재 14년 14년 현재 안 가요. 얘들도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들 종목도.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국가들의 자동차 회사들 글로벌 외국 업체들을 보면 환율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 정체, 환율에 의한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주목할 건 현대차는 원엔 환율을 주목해야 되겠죠. 그렇죠? 원엔 환율의 회복이 당장의 어떤 단기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저평가 국면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관점을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관찰하고 계시다가 땡큐가 될 자리를 노려봐야 되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건 원엔 환율, 환율의 영향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체크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안 볼 수가 없죠. 현대차. 전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많이 투자자 입장이라면 개인적으로 이 가격대부터는요. 2010년도 연시초가가 11만 9,500원인데 그 가격을 이탈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참 그 자리에서 발음 잘해요. 저점 매수죠. 저가 매수를 충분히 나서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 이하부터는 생각해 보고요. 지금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당연히 매매 모멘텀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6월 달에 이 저점이 말입니다. 당분간은 14만 원을 맛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의 중요 저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계속 14만 원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반등은 조금씩은 단기적으로 며칠간이라도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보여집니다. 저저점 깨지면 변동이 막 또 생기겠죠. 유의하셔야 되는 기술적 매매 포인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보죠. 동부화재 4%, 동양생명 2%, 하나손해보험, 삼성화재, 삼성생명.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요즘 프로야구에서 하나라는 팀이 워낙에 매스컴을 많이 타요. 제일 많이 타고 있거든요. 프로야구 선수들의 옷에도 하나손해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광고 효과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보험주들은 단기적인 순항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를 볼게요. 얼마나 움직이나요? 네. 오늘 보니까요. 757포인트. 뭐 3일간 계속 짝짝짝짝 올라오는 흐름 괜찮네요. 근데 7월 달에 최근에 그 일주일간 실거래가 올라오는 거 차트를 딱 이렇게 보면요.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코스닥 포인트 보도록 하죠. 네.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코스 다다다다 닥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지 않아요? 다다다다 닥 네. 날아올라. 나라는 올라왔는데 그렇죠? 코스닥 지수 자체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서 갖고 나왔어요. 뭐 바이오만 얘기할 건 아니었고요. 지방건설사, 서한, 화성산업, 동원개발. 대구, 경북, 서한하고 화성산업, 부산 쪽, 동원개발, 지방건설사. 특히 영남권의 지방건설사들이 화끈하게 뜨겁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갖고 나왔냐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 후에. 헬스케어주 인바디, 인피니트, 헬스케어, 나노엔테 뭐 어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바마케어 그렇죠? 그 얘기가 잠깐 나오면서 이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보도록 하죠. 자, 서한, 화성산업 지금 장중에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변동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변동이 생기네요.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5% 정도의 현재 전일 대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가고요. 화성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7%. 뭐 비슷하네요. 거의 같은 동네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요.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뉴스예요. 최근에 6월 24일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대구만 유독 왜 뜨겁지? 왜 뜨겁냐고 기사를 보니까요. 동대구 반도 유보라의 경쟁률이 무려 273대 1. 그리고 거기서도 84타입, 84제곱 4타입은 A타입은 584대 1. 와우. 대구 동구 안심역의 코오롱 하늘채 역시 높은 경쟁률 162대 1.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있죠? 뭐 또 한번 볼게요. 대구 분양 뉴스 하나 더 있어요.
보시면요. 1순위 뭐 지금 대구 분양 시장 뭐 뜨겁다라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부산, 울산, 광주, 대구. 영호남 쪽에 다 뜨겁다는 뉴스고요. 서한, 대구 분양 시장 활성화에 따른 최대 수혜주. 하나대투증권에서 기사 내용이 2014년 11월 6일 날 나온 거예요. 벌써 이제 한 반년 전에 나온 기사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은 공부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펴보면 결국 부동산 정책, 현 정부의 또 정치적인 텃밭이라고 하는 게 대구 경북이잖아요. 그 플러스 알파 부동산 정책까지 이어지면서 순기능 역할, 어쨌든 부동산도 자산시장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빠지는 것보단. 근데 순기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역기능의 부작용까지 같이 막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산물이 지금 그 시장에서 분양시장이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딱지가 뭐 딱지 피라고 하잖아요. 받기만 하면 몇 천만 원씩만 바로바로 뛴다고 해요. 그 동네에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이토마토를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구 경북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아실 거예요. 분명히 뜨겁다라는 거. 재테크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이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좀 전부터 살짝 볼게요. 여기서부터. 서한. 보시면 이때 한번 뜰 때가요. 기사를 당시 거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대선 바람 때문에 떴었어요. 2012년도 이때 대선 있을 때 관련주도 대선 테마주도 막 떴다가 2014년도 이후부터 쫙 올라오죠. 지금 화성산업 보세요.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요. 대선 테마로 떴었어요. 그 대선 결과 나오고 2014년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동원개발 어디 갔니? 예, 여기 있네요. 뒤늦게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사고팔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투자 관점에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 전후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 분양 시장이 뜨겁게 달구긴 합니다만 그럼 그쪽 시장에서 분양에서 피받는 분들이 뭐 하는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이 종목들은 지금부터 더 올라가는 건 남의 떡이다. 내 떡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봐요. 2분기 실적 뚜껑 열리고 난 이후에 3분기 초반까지도 모멘텀이 붙겠지만 그 시점 이후에는 그닥 매력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들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 바람이 벌써 지금 부른 게 아니라 2, 4년 전부터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바마케어 뭐 얘기 나오면서 헬스케어들이 반짝반짝 또 어제 오늘 하죠. 어제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 뉴스가 나올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반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단기적인 매매 포인트에서 활용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움직임이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단기적으로 막 치고 올라오고 막 하잖아요. 어제 오늘 이어서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이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는요. 제가 잠깐 먼 산을 바라보았죠. 본질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본질을 보셔라. 뭐 추경 이벤트, 그리스 문제, 금리 이 다 빼고요. 이제 본질은 뭐예요? 실적이에요. 삼성전자 갤럭시 S 판매 동향 저조하다는 소식이 나왔죠. 중요한 대륙 5대륙에서 5대 대륙이 아니라 국가에서죠. 뭐 인도네시아나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판매 순위 1위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좀 아쉽죠. 그래서 X6 판매 동향이 저조한 부분. 그럼 2분기 실적에 대한 두 가지 시도 어떻게 봐야 되냐?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시각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게 반영되고 있고 그 우려감이 있죠. 그럼 반대로 또 하나의 시각은 이번이 정말 안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럼 다음에는 좋아지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도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가지 시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안 좋다라는 거 인식을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차후에 좋아질 거라는 어떤 반전의 기대감. 그럼 그 반전의 기대감은 반드시 3분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3분기에 더 많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7, 8월 달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강조 좀 해드리는 거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리가 본질을 좀 봐야 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그리스 협상의 끝을 보여주다.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점점점. 결과적으로 이제 주말 지나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봐요. 네? 그럼 여기서도 제가 시각을 얘기하면요. 그리스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당장 6월달 저점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만기일이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만기일 날까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7월 중순 7월 17일 날까지 했잖아요. 그 시간까지 지금 6월의 저점을 당장 깨고 내려가는 폭락은 당장은 안 보여요. 제 눈에.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도 얘네들 협상이 잘 됐으면 좋다고 일단 분위기 반전시켜 놓을 거고, 안 되면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그래서 대비를 해놨어 라고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뉴스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200 지수 분석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분석을 보시면 계속 이방원을 하여가라고 외쳤잖아요. 여기 보시면 왔다 갔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이 내용을 그대로 보세요. 7월 중순까지 굴곡이다. 240.42는 절대 중요. 깨지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7월 중순 또는 7월 만기까지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눌러서 왔다 갔다 하든 좀 더 올려서 왔다 갔다 하든 계속 이 가능성이고, 또 259에서 251 싸움이 계속 2주간 보일 것이다. 3주 연속, 이번 주 주봉상 양봉, 다음 주도 양봉, 그 다음 주도 양봉? 바람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오던, 다음 주 양봉 나오면 그 다음 주 음봉일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양봉일 것 같고, 결국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 굴곡이 계속 이어지는 거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선물 지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확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가락만 봐주세요. 네. 미결제 약정의 힘의 방향성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저 보시면 미결제 약정이 쭉 증가할 때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맨 끝에서부터 가봅시다. 하나씩. 급락이 나왔어요. 미결제 약정 증가할 때. 그래서는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며칠간? 3일간. 엄청난 감소를 보일 때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니까 빠졌던 거에 절반만큼 반등이 나오고, 하나, 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251점 땡땡 자리를 일정 부분 회복해 놓을 때 미결제 약정은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 보시면 쫙 올라가는 날, 쫙 올라갔던 날 미결제 약정 아침에 쫙 붙어줬어요. 그리고서는 미결제 약정 다 빠져 도망가니까 얌얌. 그리고 또 미결제 약정이 얌얌얌, 시장도 얌얌얌. 어제 아침에 촥 쳐올리니까 미결제 약정 증가, 막판에 감소, 얌얌얌. 지금도 아침에 미결제 약정 증가, 시장 올라가.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얌얌.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만들면 오름기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오름기는 아래에 있죠. 어쨌든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253.50, 255.70. 정확히 또 255점 요 EP 범위 안에서 며칠간 사거래일간 박스를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빠졌어도 겁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이 표현을 쓴 거라고요. 그럼 이 박스 안에서 결정적으로 이 그림이라고요. 향후. 요것만 확대해 주세요. 향후 굴곡 예상도. 요것이 지금 사거래일 동안 움직임을 제가 이렇게 이걸 축소해서 그려놓은 거라면, 오늘 날짜로 12시 이후부터는 빨간색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다음 주에 쭉 더 올라가서 누르는 거 나오거나, 아니면 분홍색으로 에이 확 올라가야 되겠다,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와서 눌러서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아니야 위쪽으로는 개인들이 자꾸 콜 덤비니까, 콜매수 덤비니까 안 되겠다, 밀어버리자. 올라간 척 했다가 밀어서 저점을 253.50 기준점을 깼다가 밑으로 어디까지 252.30이나 251 때까지 눌러버렸다가 다시 반등 주고 왔다리 갔다리. 상단은 257.10, 45 또는 258.45. 결국 이 구간에서 두 가지 가능성의 그림에서 향후 2주간 움직일 것을 저는 예상하는 바입니다. 이게 예상 전략이에요. 2주간 대략. 그래서 이 흐름을 살펴봐 주시고요. 중요한 건 미결제 약정에 힘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아직 완전하게 힘이 붙은 게 아니라 탐색 구간이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방향성 구간은 7월 중순 이후에 다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